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중순 주PD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을 달려 경기도 의정부시의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 천보산 아래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한 빌라 건물 바로 뒤편 산의 끄트머리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묻혀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지나며 한많은 28년생을 살다 간 의순 공주입니다. 명색이 공주인데 무덤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낙엽 위로 눈이 얕게 덮고 있어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의순 공주는 사실 왕의 딸이 아닙니다. 왕이 낳지 않았는데도 공주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연유로 공주가 되었고 또 어쩌다 산 아래 주택가 뒤편 후미진 곳에 묻혀 있을까요? 370년 전 그 날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즉위한 이듬해였습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조는 병자호란의 왕입니다. 청나라 침략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조선은 오랑캐로 여기던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청황제를 섬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욕으로 점철된 26년 재위 기간을 보내고 인조가 사망하자 그 뒤를 효종이 이었습니다. 이때는 병자호란이 있은 지 1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고는 사신을 보내 자신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의 누이나 딸 또는 왕의 가까운 친척이나 대신의 딸로서 아름답고 행실이 좋은 여자를 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도르고는 청의 제2대 황제 홍타이지의 동생입니다. 홍타이지가 죽고 어린 조카가 3대 황제로 등극하자 그를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던 청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이때 조선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조선은 병자호란의 패전국으로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기고는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오랑캐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때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끌고 간 일 때문에 청나라를 원수처럼 여기는 정서가 강했습니다. 병자호란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연인에서도 청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구체적 스토리야 상상이 가미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때 잡혀간 조선인 남녀가 무려 50만 명에 달했으니 청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나라 최고 실력자의 아내가 된다 해도 누구도 딸을 선뜻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효종 자신에게도 혼인 전인 11살, 9살, 6살, 3살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리기도 했지만 도르곤의 아내로 딸을 내놓을 뜻도 없었습니다. 왕실 종친과 이품 이상 고관들을 대상으로 널리 후보자를 찾았으나 지원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던 서울 출신 종친 금림군 이계윤이라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미모가 뛰어나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딸의 나이 16살, 이름은 이애숙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도르곤의 아내로 최종 선택됐습니다. 효종은 이때 이애숙을 양녀로 삼고 의순 공주라는 자코를 내렸습니다. 효종과 이애숙은 10촌 사이로 이런 일이 아니라면 얼굴 볼 일도 없는 먼 친척이었지만 왕은 공주 칭호까지 부여하며 신부의 격을 높였습니다. 공주는 국왕의 정비 소생 딸에게만 내리는 칭호입니다. 조선에서 공주가 아닌 여자에게 공주 칭호가 부여된 사례는 의순 공주가 유일합니다. 이 상황을 요약하면 조선의 아름다운 16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공주 칭호와 함께 지체 높은 여자가 되어 누구도 원치 않는 청나라 권력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영원히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새는 국혼의 형식을 띠었지만 병자호란의 승전국인 청의 강요로 이루어진 혼사였기에 의순 공주는 본질적으로는 조선에서 청에 보낸 공녀였습니다. 의순 공주를 청에게 시집 보낸 후 아버지 이계유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종친의 윗품계인 가덕대부 칭호가 내려졌고 오위도총부 도총관과 청에 파견되는 사신단의 대표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의순 공주의 두 오빠에게도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의해 도르곤의 아내가 된 의순 공주, 청에서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도르곤은 23살이나 어린 신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정실 부인 중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7개월 만에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이역만리에서 과부가 된 의순 공주는 황실 종친인 보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져 그의 아내가 됩니다. 죽은 도르곤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이듬해에 사망합니다. 의순 공주는 이때부터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지내기를 4년. 의순 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오게 되고 그는 청황제 순치제에게 딸을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과부로 살면서 부모 형제와 멀리 이별했으니 측은하게 여긴다며 그녀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의순 공주는 6년간의 청나라 생활을 뒤로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귀국과 함께 그녀의 정치적인 가치가 사라지자 조선 조정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의순 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을 처벌하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라의 사신으로 갔으면서 사사로이 딸의 귀국을 멋대로 요청했으니 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계윤은 결국 죄가 인정돼 삭탈관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순 공주에게는 오랑캐와 혼인한 것도 모자라 재혼까지 했다는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순 공주는 고국에 돌아와 불과 6년 후 그녀의 나이 28살에 사망하고 맙니다. 묘는 선산인 오늘날의 의정부시 금호동 천보산 자락에 마련됐습니다. 의순 공주 묘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그녀를 청해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아버지가 묻혀 있습니다. 부녀가 저 세상에서 만났다면 과연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출신 종친이라는 처지를 딸의 혼인을 통해 타개해보려 한 아버지, 정권 유지를 위해 청나라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했던 조선 임금, 조선 내의 반청 분위기를 혼인을 통해 완화하려고 한 도르곤, 이런 이해관계의 산물이 바로 의순 공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운명 속에서 한 조선 소녀는 역사의 소모품이 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의순 공주의 운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수십만 조선 여인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온 후에는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남성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자국 여성에게 가한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은 조선의 공주가 오랑캐 대장의 아내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지 이런 설화를 남겼습니다. 의순 공주가 청으로 가던 중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는데 강물 위에 족두리만 떠 있어서 그것을 건져다 무덤을 조성하고 족두리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두리묘 전설은 아름답지도 진실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역사의 희생자가 된 조선 여인이 있었는데 그 기구한 운명은 결코 그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라도
의순 공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